자, 비트입니다. 오늘은 이 형용사랑 부사 구별하는 거, 이 형용사랑 부사, 그러니까 형용사 쓸 자리인지 부사 쓸 자리인지 그게 되게 시험에 요즘 잘 나오는 유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형용사가 그럼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부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거부터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그런 애들한테도 이런 것들 품사의 쓰임 같은 거를 매번 얘기하고 모르면 혼내고 그러는데 요즘 학교나 이런 데서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이런 거 잘 가르쳐주는 게 잘 없어. 귀찮고 또 애들도 얘기하면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여하튼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일단 명사수식이요. 명사수식.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의 기본적인 어떤 용법이에요. 물론 형용사가 이런 명사수식 말고도 주어나 목적에 대한 보호, 즉 주격보호나 목적격 보호처럼 보호로도 쓰이죠. 형용사는. 그래도 여기는 지금 일단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가 명사는 보통 앞에서 이렇게 뒤로 꾸며주는 게 기본이에요. 잘생긴 남자에 하면 handsome boy 이렇게 쓰잖아. boy handsome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도 있어. 대표적으로 땡이나 ing, 땡이나 아니면 원이나 바디로 끝나는 someone, something, somebody 이런 대명사들은 예외적으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서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것 이렇게 해도 something special 이렇게 쓰잖아요. something special 이런 식으로. something 이런 대명사 뒤에 special이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something special 이렇게 써서 특별한 것 이렇게 후치 수식을 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은 앞에서 꾸며주지만 이렇게 뒤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도 있어. 여하튼 이 형용사는 일단 명사 수식을 하는 거예요. 명사 수식. 그리고 부사는 그럼 뭘 하느냐? 부사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명사 이외의 것을 앞뒤에서 꾸며준다 이렇게 놨는데 보통 부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며주고 거기에서 또 형용사도 부사가 꾸며주고 또 다른 부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부사가 꾸며주고 여기 그래서 지금 명사 이외의 것 이런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들을 부사가 꾸며준다 이렇게 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수식 명사수식 부사는 그럼 부사는 그 중에서도 동사수식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부사가 하는 역할의 주된 역할은 이렇게 동사수식으로 쓰인다는 거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일단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형사도 명사도 다 앞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그럼 옆에 있는 그 밑에 예문 하나 보면 Young children cannot yet think 어린아이들은 그렇지만 아직 뭐라고 생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다 하니 동사를 꾸며주는 거는 analytical이라는 형용사인지 아니면 analytical이라는 부사인지 analytical에서 이거는 analytical에서 분석적인이라는 형용사 이건 analytical에서 분석적으로 하는 부사죠.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니까 think라는 동사를 꾸며주려고 그러면 analytical이라는 부사를 써야 된다고 부사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분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는 또 reject, 그래서 false information, 이런 잘못된 정보도 분석적으로 생각을 못하니까 cannot reject, 또 이렇게 거절할 수도 없다 해서 분석적으로 생각을 못해서 잘못된 이 정보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동사수식은 그럼 형용사가 할지, 부사가 할지, 그걸 알고 있으면,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니까 analytical이라는 부사를 써야 되겠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준동사라고 밑에 나와 있는 거. 동사에 준하는데 이제 동사가 아닌 것들. 다시 말해서 동사인데 동사에서 좀 모양이 바뀌어서 생겨서 이렇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것들 보통 준동사라고 하죠. 동사에서 시작된 것들이라고. 물론 이렇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가 되면 동사 역할은 하지 않아요. 투부정사도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하고 동명사도 명사 같은 역할하고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지 동사 역할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동사의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동사의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투부정사, 동명사 또는 분사도 뭐가 수식한다고? 부사가 꾸며주는 거. 왜? 동사는 부사가 꾸며준다고 아까 전에 봤죠. 그러니까 부사가 하는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동사 수식이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after considering carefully. considering이라고 after 전사 뒤에 이렇게 동명사 온 걸 이 동명사를 carefully라는 부사가 꾸며주는 거. 왜? 동명사고 명사 아니냐고 그러면 형용사가 꾸며줘야 되지 않냐고. 근데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다 동사에서 파생되는 준동사들. 이런 준동사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는 말이고 제가 올린 영상에도 이런 준동사 같은 거 설명할 때
다 해놨어요. 이런 준동사들이니까, 즉 동사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라서 동사에서 이렇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가 되고 나면 동사의 역할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동사의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옛날처럼 부사가 이렇게 동사는 부사가 꾸며준다 그랬으니까 이런 준동사들도 이렇게 뭐 지금은 더 이상 동사로 쓰이지 않지만 동사의 성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여전히 수식을 해준다는 거야. 아, 이게 나는 무슨 의미인지 너무 어렵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동안 영어 공부를 특히 문법 공부를 갈 때 다 엎어져 잤다는 소리고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니까 본인을 탓해야지. 아, 이런 거 뭐 너무 어렵고 너무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돼.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안 해놓고 절대 남 탓하지 말라고. 꼭 보면 지가 공부 안 해놓고는 남 탓하면서 뭐 남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뭐 배가 아파가지고 나도 저만큼 뭐 돈을 받아야 되니 뭐 어쩌니 똑같이 대접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죽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 보자고. 문제 보면서 이제 이 형용사나 부사 쓰이는 거 잘 보자고. 1번에 The teacher brought the basket. 그 선생님이 바구니를 brought,가 뭐 bring의 과거 형태죠. 바구니를 가져왔다. 어떤 바구니? Full of books. 즉 어떤 책이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보통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바로 오면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주격관대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basket하고 full 사이에 주격관대랑 비동사 which is나 that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be full of가 뭐뭐로 가득 차 있다는 수거가 있죠. 뭘로 가득 차 있는? full of books for students to borrow. 즉 그렇게 책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책, 학생들이 빌릴 수 있는 책으로 가득 차 있는 바구니를 하나 갖고 왔다 해서 그 바구니에다가 책 가득 들이고 그 책은 애들이 빌릴 수 있는 건가 보죠. 2번은 the restaurant received. 그 식당이 뭘 받았다고? 이 동사죠. 받다? 뭘 받아? positive review. 그러니까 긍정적인 리뷰, 후기를 받았다. 그럼 여기는 지금 이 동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relative라는 부사가 이렇게 positive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relatively positive review. 누구로? 뭐 때문에? For its service and price. 그 식당에 이치는 그 레스토랑 식당을 지금 소유격으로 쓴 거죠. 그 식당의 서비스랑 price, 가격 때문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리뷰를 받았다는 거야. 그 다음은 The melody played by the musician. 그 음악가에서 played, 과거분사로 연주된 멜로디가 해서 이 멜로디하고 플레이 사이에도 당연히 주격관대는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이 문장의 주어는 이 멜로디요. 그 멜로디가 aroused가 뭐 불러일으키다는 소리죠. 동사로. 뭘 불러일으켰다는 거? 감정. 무슨 감정? 강한 감정에서 이게 emotion 명사로 감정이 명사죠.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되니까 strong, 형용사 올까? strongly, 부사 올까? 당연히 strong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거. 누구한테? In the listener, 그 듣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거. 멜로디가 너무 슬프다거나, 멜로디가 너무 좀, 뭐, 아름답다거나, 뭐,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서 strong emotion,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emotion을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형용사를 쓰겠죠. 4번은 Fashion is a cheap method. 패션은 아주 저렴한 방식이 된다는 거. Method. 무슨 방식? Of self-expression. self-expression의 말 들어봤죠. 자기 표현. 즉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좀 제일 어떤 저렴한 방식이 된다는 거. 패션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콜론 줘서 부가 설명해놨죠. 즉 패션이 어떤 저렴한 어떤 자기 표현의 방법이다라는 말은 clothes, 옷이 뭐 해준다는 거요. can be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can be purchased. 결국은 purchase 구매하다라는 소리지. 그 구매하다. can be purchased 조비피피 형태 수동태로 쓴 거고 구매해줄 수 있다. 지금 물론 can be purchased 하면 조비피피 조동사 이 수동태는 조동사 특히 조동사에 있는 문장 수동태는 조동사 뒤에 비동사 원형 비소고 과거 분사. 그래서 여기 지금 purchased가 과거 분사에 구매하다는 동사의 과거 분사. 분사가 돼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분사나 뭐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준동사들은 그대로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부사가 꾸며준다 그랬죠. 그래서 inexpensively라는 부사가 purchased 꾸며주는 시에서 결국은 패션이 좀 저렴한 어떤 자기 표현의 방법이 된다고 말하는 것도 결국 옷이 좀 inexpensive한
좀 ineffective하게, 좀 저렴하게 구매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수단 방법보다는 그나마 clothes, 옷이 좀 저렴하다는 거죠. 그것도 옷이 뭐 말로 저렴하다는 거지 되게 비싼 것도 있어. 백화점 가면 뭐 진짜 뭐 코트 하나 이런 거에 뭐 1000만원씩 이렇게 넘어가는 코트들 딱 봐서 전혀 1000만원 가치는 없어 보이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한 3, 400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뭐 1000만원씩 넘어가는 코트들도 백화점에 뭐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있어. 그러면 이런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옷이 이렇게 저렴하게 inexpensively하게 구매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안 맞을 것 같기도 하죠. 자 5번에도 보면 틀리면 바르게 고치고 뭐 맞으면 동그라미 하라고. The world has changed greatly. 즉 크게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뭐 덕택에 thanks to 이 말 뭐뭐 덕분에는 소리죠. 뭐뭐 덕분에 또는 뭐뭐 때문에는 뭐 때문에 several important discovery. 이 discovery라는 이 발견 이 discovery 발견이라는 이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important라는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부사가 아니고 important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몇 개의 어떤 그 중요한 발견들. 이게 뭐 형용사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나열이 될 수도 있어. 명사를 꾸며줘서. 그러니까 several important discovery. 이게 important라는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 올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몇 개의 중요한 어떤 discoveries, 발견들 덕분에 세상이 has changed greatly. 크게 변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은 the few first lessons in our science class. 우리 과학 수업에서의 처음에 몇몇 레슨들, 수업들은 해서 이 lessons 이게 주어져. 이 과학 클래스에서 몇몇 수업들은 레슨들은 were 뭐라고 main 주가 되었다. 뭐에 관해서 about early plants and animals. 주로 뭐뭐에 관한 거였다 해서 이게 main이 아니고 mainly라고 부사를 써서 이렇게 뭐에 관한 거였다, 뭐뭐이다 라는 어떤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부사를 써야 되겠죠, 부사. 주로 뭐에 관한 거였다는 거. early plants and animals. 즉 초창기 어떤 식물이나 어떤 동물들에 관한 거에 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first few lessons in our science class were mainly about 해서 주로 뭐에 관한 거였다라는 소리죠. 7번 having the ability to think. 무슨 능력을 가지는 거. 여기 지금 to think,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으로 생각하는 능력. 뭘 어떻게 생각해? 요게 지금 또 동사의 think,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아까 전에 준동사라고 해서 동사에서 파생된 거고 동사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부사가 꾸며준다 그랬죠. 그래서 creativelly에서 ly 붙여서 creativelly라고 부사를 써서 이렇게 동사, 투부정사를 꾸며줘야 되는 거.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에 의해서 이 having부터 시작해서 creativelly까지가 다 동사고 전체가, 동명사고 전체가 다 주어져.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디서? In almost any kind of job. 거의 어떤 모든 종류의 직업에서 사람에게 benefit, 이익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 보면 during her interview with the company. 그 회사랑의 그 인터뷰를 하는 동안, during 뭐뭐 동안이라는 전치사죠. 인터뷰하는 동안 파울라 asked for salary. 파울라가 샐러리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 To the one at her last job. 결국은 이 그녀의 어떤 지난 직업, 일자리, 즉 지난 직업의 the one. 이 one이 지금 가리키는 앞에 있는 이 샐러리를 받아주는 부정대명사 원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난 직업의 샐러리하고 ask for 있어서 물었다가 하는 건 요청했다는 소리는 요청했다. 비슷한 샐러리를 요청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 지금 샐러리라는 요 말을 명사를 꾸며주는 애서 여기 similar하고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형용사.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요 사이에 뭐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which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즉, 자신의 어떤 지난 샐러리, 지난 어떤 참 직업의 어떤 그 월급 샐러리랑 비슷한 어떤 샐러리를 요청했다, 요구했다는 소리예요. 뭐 능력이 있으면 자기 이만큼 받고 싶다고 요구할 수도 있고 능력이 없으면 주는 대로 받아야지. 이런 형용사나 부사 이런 거 쓰는 것들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고 부사가 일단 명사를 제외한 다른 어떤 품사들 그 중에서 부사는 동사 수식을 일단 한다는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봤던 준동사들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또는 분사들도 다 이 동사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분사로 이렇게 변해서 쓰는 건데 일단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가 되면 동사 역할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 동사에서 파생돼 나온 것들이라서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또는 이런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같은 분사들도 동사했을 때처럼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가 이렇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또는 분사를 꾸며준다는 것도 나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런 형용사 쓸 자리, 부사 쓸 자리 이런 거 중요하니까 꼭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 그래서 이게 답이겠구나 하고 이렇게 지금 수업 들을 때 몇 개 문제 보면서도 아 그래서 이게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가 답이겠다 또는 뭐 형용사가 답이겠다 하고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앞으로 수도 없이 문제를 보면서 뭐 이런 지문들 따는 거 뭐 보면서도 이런 품사에 관련 문제든지 아니면 뭐 충분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테니까 이런 품사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해서 관심을 더 가져라. 아, 막 나는 이거 단어 봐도 이게 뭐 스트롱이 형사인지 부사인지 관심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공부하지 마. 뭐 형사, 부사 이런 거 단어 외우기도 귀찮은데 품사 같은 거 외우는 거 더 귀찮다. 처음부터 단어 외울 때 그 단어장에 보면 다 옆에 품사 적혀 있는데 처음부터 품사랑 같이 봤어야지. 자기가 깨어른 걸 계속 남 탓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런 싫은 소리 하면 뭐 잔소리 하면 듣기 싫어서 귀 닫는 거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 같으면 남들하고 어울려서 살 생각도 하지 마. 아 자기는 뭐 그렇게 안 살아도 잘 살 수 있다. 그럼 다행이고 그렇게 살아서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 어쨌든 형용사나 부사 언제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 그런 거 구분하는 거 중요하니까 think 잘 생각해서 알아듣도록 해야 돼요. 오케이?